증권통 K 시간입니다. 오늘장 분석해보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염정 차장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시장 오늘 상승으로 마쳤는데 시장 흐름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장 초반보다는 그래도 장 중반 이후 시장은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은 지금 3거래일 만에 매도세를 전환을 해줬고, 그리고 오늘 기관의 매수세, 그리고 개인들이 약간의 매수로 인해서 코스피는 보합으로, 거의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가 나오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13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면서 지금 788선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 같은 경우가 미국의 나스닥과 비슷한 차트, 일일 차트의 모양을 보여주면서 코스닥이 조금 더 좀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흐름은 당분간도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 차이를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HLB가 또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영향까지도 더해서 오늘 수급적인 차이까지 발생하면서 코스닥이 우위에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오늘장 이끌었던 주요 이슈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시장은 매크로적인 특별한 이슈는 좀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특별한 소재 없이 이제 어떤 수급에 의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지난 금요일에 일단 장중에 1,300원을 돌파해 줬는데 다행히 이제 그에 대한 부분에서는 약간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하면서 그에 대한 부분에서 다소 좀 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장 중반부터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반등이 좀 시도된 모습을 보였고 일부 종목들은 개별 호재로 인해서 강한 흐름을 좀 보이면서 시장은 좀 전반적으로는 좀 조금은 좀 차분한 모습이 좀 보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2차전지, 셋업체라든지 2차전지 전반적인 종목을 쉬어갔습니다만 또 호재가 있는 종목군들은 또 일부 또 튀어오르면서 상반된 움직임을 좀 보여줬고 중소형주 중심의 강한 흐름세, 결국 코스닥 중심의 조금 흐름이 강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개별 종목 장세가 뚜렷하게 좀 나타났는데요. 수급적인 이유들 말씀을 주셔가지고 혹시 환율이 하락했는데 거래소에서 오히려 외국인의 이탈이 좀 심화됐던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지금 환율이 상대적으로 전거래일보다는 좀 하락했다라고 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율이 지금 그렇다고 큰 폭으로 하락한 부분은 아니고 최근 2월 이후에 사실 흐름 자체가 환율이 조금은 좀 우리에게는 비우호적인 주식시장에서 비우호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환율 같은 경우에 지금 일별로 보게 되면은 일단 2월 초 저점인 1,216원 대비해서 지금 사실 1,200 거의 1,300원 육박한 가격까지 올랐기 때문에 지금 2월 지금 한 20거래일 정도 지났는데 20일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 동안 환율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1월과 같은 어떤 좀 강한 순매수세가 아직은 좀 들어오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는 또 글로벌 이머징 마켓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1월 달에 비해서는 2월 달에 다소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좀 추세적인 상승에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면서 외국인의 수급 흐름을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어떤 이슈들이 이끌게 될까요? 네, 내일은 일단은 미국이 시장입니다. 시장으로 인해서 우리 국내 증시는 일단은 미국장보다는 이제 국내 증시의 개별적인 모멘텀 또는 아시아 증시, 특히나 중국 증시 쪽에 대한 부분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도 오늘과 비슷하게 내일 전반적인 관망세 속에서 좀 개별 종목으로 움직임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개별 종목 장세가 내일도 좀 나타날 것 같은데 개별적인 이슈들이 있다면 미리미리 체크를 해두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벤트들 숨어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특별한 강한 이벤트는 사실 지금 없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저는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한동안 지금 중국 관련된 리오프닝 종목들이 좀 쉬었다가 오늘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살짝 지금 움직임을 보였던 섹터들이 좀 있거든요. 화장품 섹터라든지 일부 카지노 섹터 같은 부분들도 살짝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자주 이야기 나오고 있는 부분, 오늘도 이제 철강주가 또 강한 움직임을 장 초반에 보였는데 그러한 부분은 중국의 경제 재개에 대한 움직임이 좀 빠르게 시장에도 반영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감이 나와 있고요.
오늘 뭐 철강주가 움직인 이유는 중국이 만약에 경제 재개할 경우 소비 판매 쪽에도 강한 모습을 나타나겠지만 또 건설 쪽에서의 주택 부양에 대한 부분, 건설 부양에 대한 부분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제 철강 수요도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어떤 매크로적인 이슈라든지 큰 이벤트가 없는 상황 속에서 중국 이슈를 다시 한번 좀 부각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지금 한동안 지금 한 2, 3주 정도 쉬었던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물론 종목별, 섹터별로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일단 오늘도 살짝은 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쪽에도 좀 신경을 쓰시면 어떨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리오프닝 수혜주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 궁금한 점이 초반에 이제 리오프닝 얘기가 나왔을 때 많이 움직였던 소비주들이라든지 여행주들, 뭐 항공주들 이쪽을 봐야 좋은 건지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는 철강주들 위주로 리오프닝을 좀 해석을 해봐야 될지 어느 섹터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오늘 이야기가 나왔던 철강 수요 쪽에 대한 부분은 전방 수요에 대한 부분이 전방 산업에 대한 부분이 좀 확장되면서 이에 대한 뭐 철강 수요라든지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계신 리오프닝 관련주, 은행주, 죄송합니다. 항공주 그리고 뭐 여행주라든지 그리고 화장품주 관련주들은 이제 소비 부분에서의 강세를 좀 보여주기 때문에 주 부분은 두 가지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리오프닝 쪽에서는 소비 판매 쪽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저는 강한 흐름을 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최근에 쉬어갔던 섹터인 카지노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쪽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 증시가 쉬어가니까요. 중국 쪽 증시 흐름들 보시면서 또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한 번 더 집중 조명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볼까요? 네, 일단 내일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 자체는 조금 더 쉬어가는 장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도 보여주듯이 중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좀 쉬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특별히 포트폴리오를 크게 변동하시기보다는 시장의 방향성을 좀 보시면서 저는 관망 자세가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좀 관망되는 그런 분위기를 보시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 개별 종목별로 집중을 해보시다 보면 또 코스닥에서 많은 중소형 종목들이 오늘 이슈에 의해서 급등하기도 하니까요. 이런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코스닥에서 많이 좀 개별적인 이슈들로 특별히 좀 집중 조명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에 대해서에 대한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는 워낙에 계절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일괄로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요. 일단은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헬스리온 중심으로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HIB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나 마감했지만 그 부분이 개별적인 이슈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제약바이오는 중대형주 중심으로 저는 좀 접근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시장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화를 하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는 저는 이런 중대형주 중심으로 접근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개별 이슈에 만약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이제 중소형주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좀 리스키하기 때문에 저는 중소형주 쪽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투자 전략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이투자증권의 염정 차장과 함께 증권통 K시간 진행해 봤습니다. 네, 이번 주도 사실 중요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리면서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들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4일에는 일본은행의 총재 후보자인 우에다 가즈오의 인사청문회도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시장에서는 월마트나 홈디포 이렇게 소비주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있으니까요. 시장 흐름이랑 같이 살펴보시면서 빠르게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감은 증권통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